주가는 잘 견디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가져왔거든요. 주가 바닥은 거의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맏형이라고 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이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슈와 또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움직이느냐, 또 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2차 전지 수요는 굉장히 수요처가 다양하다는 차원에서 2차 전지 캐즘은 빨리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전기차가 좀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팔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 여름을 지나면서 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내내 안 팔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다, 뭐 포비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테슬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르다 보니까 9월 달에 테슬라가 쭉 오르면서 바닥 짚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유사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면들이 같이 연동돼서 나왔고요. 가장 같이 올랐던 원인을 본다고 하면 3분기 말부터 4680이라고 하는 약간 중대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빨리 마련됐다는 게 이유가 될 거고, 중국이 자랑하는 그 LFP 배터리를 이용한 ESS 시장에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컨센서스를 조금 넘었다라는 것도 아마 좋은 느낌이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벤츠라는 고급 브랜드와 약 5조 원 정도대로 추산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들, 그리고 공교롭게도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포드와 약 10조 원 정도 규모로 추산되는 배터리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공시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부양시킨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다만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고점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는 건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의 뭐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수준과 또 로보택시를 가지고 잔뜩 이제 부풀려진 기대감 갖고 선반영돼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공개되고 나서 약간 혹평을 받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에 한 8%좀 빠지다 보니까 연동해서 올랐던 우리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동반 하락하는 모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소의 주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기업과는 다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테슬라의 주가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전보단 테슬라의 절대 점유율은 좀 줄었다라고 하죠. 다른 완성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줄어들겠지만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확고하고, 또 테슬라는 완전히 전기차로 시작된 브랜드잖아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가 좀 안 팔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내연기관차의 공장을 전환하는 이슈에 있어서 좀 망설이거나 좀 지연시키는 결정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과 또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 간의 합작 공장들, 이런 것들도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보면 시장에서 전기차의 어떤 로드맵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 업체는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테슬라가 가는 방향성을 지향해서 관련되는 공급이라든가 이런 매출도 일어나지만, 테슬라가 가는 방향을 결국은 따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가는 방향성에 주가들도 연동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2차 전지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항상 이제 증권 쪽에서 다루면 그런 업종의 업황하고 주가, 이걸 좀 이분해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겨울이다 막 이래가지고서 꽤 잘 나가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엄청 다운되는 그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주가에 부침이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사실 그 업황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잘 견디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주가 바닥은 거의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업황의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뭐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판매량이라든가 최근 또 3분기 집계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기대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업황도 어느덧 바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나라는 한 10%가 좀 넘는 시장 점유율인데요. 미국은 아직도 한 7, 8% 정도였는데 이제 곧 10%를 넘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차의 흐름은 도도하게 좀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에 이제 1년 사이에 주가 조정이 심했던 건 늘 잘 팔리던 전기차 같았는데 그 팔리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성장성 이런 것들이 비율상으로 좀 줄어든 게 아무래도 충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침투율이 높아지고 전기차의 절대 대수가 높아지게 되면 성장률은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셀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소재주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시점인데요. 대표적인 소재주인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관련해서 자료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분할된 그래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좌측 위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LNF의 그래프를 보고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밑에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유사 패턴. 때로 움직여서 같이 좋고 같이 망하는 그런 궤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래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맏형이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슈와 또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움직이느냐 또 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캐즘의 끝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또 있는데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상반기 때 흐름은 기대보다 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요도 좀 줄어들었지만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초라든가 작년 그 정점 대비해서 7, 80%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연동해서 약간 선입선출식으로 매출 단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사온 원자재를 가지고 낮은 단가로 내보내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날수록 적자 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됐느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정도지 아직 그 전에 절정 개념 수준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구분해서 볼 거는 에코프로는 전기차 관련된 전문 기업이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라고 하는 원래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요즘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서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보는 관점에서는 포스코는 조금 더 안정적인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또 내년도에 또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면서도 2차 전지와 전기차를 또 구별해서 본다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 게 전기차 안 팔리면 2차 전지 그냥 다 망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최근에 하다못해 테슬라의 로보택시 쇼에서 보셨잖아요. 그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것도 뭘로 움직일까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도 사실 돈을 버는 원천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아닙니다.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실제 매출과 돈을 벌고 있거든요. 상해 기가 팩토리 말고 에너지 관련된 팩토리가 2개쯤 지금 하나는 완성이 됐고 하나는 지금 막 짓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공장 팩토리가 전기차 100만 대 매출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ESS 파워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지금 원래는 전기차에 쓰다가 한 60, 70% 남은 배터리를 많이 이용을 했던 게 ESS인데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이제 새로운 배터리 갖고서도 ESS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서
그쪽으로 수요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뭐 UAM 같은 그런 드론이라든가 사람이 탈 정도의 그런 큰 드론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2차 전지 수요는 굉장히 수요처가 다양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 2차 전지 캐즘은 빨리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LG화학의 수주 소식에 이어서 최근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억 양극재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양극재 수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DI 같은 업체들하고 굉장히 매머드 그 계약을 이미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자료화면 보시면서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30조 정도의 이제 수주가 있었고요. SDI랑은 40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GM 브랜드인 얼티엄하고도 뭐 9천억짜리, 13조짜리, 8조짜리에서 저 한 대여섯 개 수주만 합쳐도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가로 1조 8천억 정도 나온 거는 사실 금액으로 보면은 기존의 수주 대비해서 그렇게 뭐 유의미한 증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수요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극재 만드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뭐 관련되는 원자재가 들어가고 또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재를 만드는 공정에서 뭐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포스코 계열사 쪽으로 보면은 포스코 엔텍이라는 기업이 수산화 리튬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양극재에는 리튬이 또 60-70% 이상 뭐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단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대규모의 어떤 공정을 사람들이 일일이 뭐 작동시킨다, 사람들이 뭐 삽질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스마트 팩토리가 더 넓게 좀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 포스코 DX 같은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데 양극할 물질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전구체 생산하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번 양극재 어떤 수주라든가 양극재 수주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전고체 기업인 에코앤드림과 에코프로 머티 모두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전고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전기차를 논할 때 보통 전기차의 원가의 한 반 정도를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비율을 양극재라는 어떤 그 소재에서 찾으면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80%가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가 전부 전구체를 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2027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500만 톤 이상의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전구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중국에서 그냥 완성품을 많이 들고 와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제시하는 IRA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규제를 생각해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내에 이 어떤 자금률을 높여서 중국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특히 이제 새만금이라든가 포항 쪽 중심으로 해서 전구체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 주체가 되는 기업들이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빠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논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황 개선이 시작되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앞서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다른 업체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은 선도적인 흐름을 띌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앤드림, 방금 전구체 쪽에서 발군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갖게 될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음극재 만드는 회사는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어요.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전고체 배터리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대주전자 재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실리콘 응급제 파우더 특허 관련해서 인스코비라고 조금 기업은 작지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박 쪽에 대해서는 SKC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요즘 이제 동박보다는 그 반대쪽 쪽에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됩니다만, 동박 쪽으로도 원래 본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니까 주목하시면 되겠고, 장비 쪽에서는 그 롤링 장비 쪽에 PNT라는 회사가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응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ESS 기업인 서진 시스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주가 반등에 대한 기다림이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전망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도 여름까지는 사실 2차 전지가 너무너무 주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많은 환호가 있었는데, 딱 한 1년 전 고점을 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탈출을 빨리 못하신 분들의 어떤 인내와 고통이 좀 많았던 1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을 좀 견디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만, 2차 전지는 사용처가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ESS, 드론, 또 로봇 쪽에 다양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나옴으로써 2차 전지가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미 또 확인하고 계시고요.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쪽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2차 전지의 주가를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